네, 안녕하십니까. 2월 첫 김능구의 전국 진단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3일째 평양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와 북한 측에서는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새 상하원 합동 연두교수에서 북한과의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역사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가감한 외교에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7일, 28일 이틀, 1박 2일 이틀 회담 기간을 이야기하고 장소로는 베트남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다낭이나 하노이, 미국은 다낭을 선호한다. 북한에서는 하노이를 선호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낭과 하노이 중에서 선정되리라 보는데 다낭이 유력하지 않나 봅니다. 작년에 역사적인 그 북미 1차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상당히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그 합의지만 어쨌든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많은 이 억측과 또 여러 가지 그 이야기 속에서 지지부진하던 고차가 됐던 정상회담이 드디어 이제 이번 달 말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무엇보다도 실질적이고 구체적 성과를 내느냐가 굉장히 초점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 북한 입장에서는 핵 없이도 자기들이 생존이 가능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죠. 예. 예를 들면 이거는 그때 그 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나와 있지만 북미 관계의 새로운 이 변화, 그리고 이 평화협정 체결, 그 다음에 이 비핵화, 이렇게 그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장소가 또 베트남이라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 시기에 우리도 참전했던 미국과 전쟁은 이 전쟁의 양 당사자였습니다. 그 양 당사자가 이제 그 수교를 하고 지금 아주 가까운 나라로서 운영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한국 정쟁의 양 당사자였던 미국과 북한이 이렇게 새로운 관계의 그 변화를 갖다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상징적이지 않나, 이런 측면이고, 두 번째는 베트남이 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개혁 개방의 경제 발전에서 상당히 진척을 이뤄내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또 북한이 현재 중국식 개혁 개방이냐 베트남식 개혁 개방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개혁 개방의 어떤 그 먼저 이렇게 앞선 모범을 보이는 베트남에서 연다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3월 이전에 뭔가 북미 간에 이정표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하원을 장악한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3월부터는 그 러시아 스캔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선거도 본격 조사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 의회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에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이 재선을 이렇게 보는 속에서 어떤 이 국제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성과가 필요했던 거고,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미 국민들의 안전을 자기가 보장했다. 만약에 자기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2월 말이라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이고 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스티브 비건 미 대표랑 김영철 전 이 대사랑 이 실무 협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여기서 서로 간에 있어서 이렇게 이 합의할 수 있는 이 가감한, 예를 들면은 이 핵 폐기의 어떤 진전된 부분도 나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상응종치로서 미국의 어떤 이 가감한 외교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영변 핵시설 폐기는 이미 평양 남북 정상회담, 작년 9월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미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 사실은 핵의 전면적인 핵 신고를 갖다가 요구했으나 북이 이를 거부했죠. 그래서 상당히 이 고차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 미국이 조금 이 변화를 갖다 가져와서 일단 ICBM의 어떤 전면적인 폐기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를 갖다가 요구하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기술자 신고, 재취업 등도, 그리고 처리 방안 등도 이렇게 제시하도록 이렇게 수정해서 요구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회담에서 북핵 폐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감찰 및 대륙한도 미사일 ICBM의 불가역적 폐기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게 대한 상응조치로서 이 미국은 새로운 북미 관계의 일단을 보여줘야 됩니다.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할 것이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이 조치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연락사무소라든지 이 종전선언 이런 거 외에 평화 협정 체결 가능성도 이 시사할 가능성도 높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회담의 어떤 성과로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한 상호 신뢰 속에서 핵 폐기의 어떤 일정 부분 이 가감한 진전과, 그리고 상응 조치로서 미국의 어떤 북에 대한 어떤 새로운 북미 관계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행보가 기대되는 거죠. 그리고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이야기했듯이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바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와 자금이 필요한 거죠. 이를 위해서 이번에 미국이 북한의 IMF 세계은행 가입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걸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는 바로 남북 병협의 어떤 실질적인 진전이지 않나 봅니다. 이번에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갖다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예. 저는 국제 제재 속에서도 미국이 어떤 이 비핵화 과정의 어떤 예외 조항으로서 남북 경협, 그 중에서 이 철도 도로뿐만 아니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 부분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북중 정상회담도 그 열리겠죠. 근데 뭐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까지 뭐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날 일은 없다고 해서 아마 3자, 4자 종전선언은 이번에는 어렵지 않나는 관측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실질적인 성과를 내게 된다면은 이 미루었던 어떤 김정은 이 국무위원장의 그 서울 답방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서울 답방이 이루어진다면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경협뿐만 아니라 어떤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열린 평화의 프로세스가 이제는 작년 6월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어떤 이렇게 그 국제 관계로 국제 사회로 이 북한이 나오게 됐죠. 그것이 이번 2차 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남북 간에 특히 조정자 역할을 하는 우리 남한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진척이 된다면은 올 한 해는 작년보다 더 뜨거운 어떤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